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미스터 방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아마 끝까지 아마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의 안주가 오고 이거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앞부분이 현재였고 그다음 중략 부분이 이제 과거 어떤 미스터 방의 삶을 과거의 행적들을 쭉 쫓았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자, 새로의 안주가 나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 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즉부터 벼르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진즉부터 벼르던 이야기가 백주사의 목적이죠. 오늘 지금 미스터 방을 만나러 온 목적으로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부정한 청탁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하기 방식으로 청탁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순사였었죠. 어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순사였습니다. 받아지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날까지 7년 동안 일제강점기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정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만원짜리 저금통과 100만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원어치가 넘는 펜내의 폐물을 장만하였다. 자, 이렇게 순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순사 월급으로 이거 당연히 이거 다 벌 수가 없죠? 이거 다 부정축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백선봉이 우리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 어떤 친일파 순사였죠. 순사로서 어떤 부정축제를 한 장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또 그다음에 순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자, 공무원이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어떤 고열을 빨아당기면서 부정축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자성어로 뭐 가렴주구라고 하는 거 또는 이거랑 거의 유사한 말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가정맹어호. 자, 이런 사자성어랑도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은 어떤 창고를 얘기합니다. 옷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만의 식사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백성들은 가난하게 굶주릴 때 이렇게 부정축제를 통해서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조의 기법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니까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사는 모습 보니까 지금 어떤 소설 떠오르는 소설 한 게 없나요? 바로 그 유명한 춘향전에서 누구 그죠? 우리 변사또가 딱 떠오르죠. 어떤 춘향전의 변사또의 삶과 삶이 또 떠오르고 그 춘향전에 보면 이 변사또의 화로운 삶을 드러낼 때 이렇게 백성들의 가난하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그다음에 변사또의 화로운 어떤 잔치 모습을 대조를 시킴으로써 또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땡땡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 광몽 6통, 고무신부터 이게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바로 물건의 이름을 세로로 배열했죠. 즉 물건의 이름을 그냥 쭉 옆으로 나열 안 하고 세로로 배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겠죠. 왜 그러면 작가는 의도적으로 옆으로 쭉 그냥 심표를 통해서 옆으로 쭉 한 문장을 안 쓰고 이렇게 문장을 다 나눠가면서 세로로 배열했냐? 이런 어떤 호화로운 삶을 부정 축제를 통해서 어떤 친일파가 누린 호화로운 삶 또는 부정 축제 한 게 이런 식으로 세로 배열을 하니까 훨씬 더 많아 보이고 훨씬 더 잘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 배열, 어떤 시각적인 어떤 장치까지 사용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원어치 여펜 내의 폐물
과 만원어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자,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뺏기고, 네, 다 뺏겼습니다.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백성봉은 팔이 부러지고, 처음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 집으로 도망해왔다. 자, 이 부분 역시 이 열거법을 통해서 는 친일파들이 광복 후 친일파들이 어떤 현실을 맞이했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즉 광복 직후 친일파들의 참상을 자, 지금 열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또 떠오르는 부분 없나요? 떠오르는 내용 없나요? 역시 춘향전에서 어떤 부분? 암행어사 출도야. 맞죠? 춘향전에서도 암행어사 출두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외치면서 지금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관리들을 잡아 들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쭉 느려서 흔히 말하는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데, 쭉 느린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열거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묘사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상황, 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로는 뭐 사필귀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자,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이 굴고 소자긴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 와, 엄청난 횡포죠.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자, 이 부분, 자, 현관편을 밑줄 꺼볼까요? 자, 백주사는 자기 자식이 순사라는 그 백을 믿고 어떻게 마을 사람들한테 횡포를 부려왔음을 알 수 있죠. 어떤 백주사의 어떤 횡포, 아들이 순사라는 것을 믿고, 자, 그런 부렸던 장면을 드러내고 있고, 백주사가 이런 어떤 횡포를 부리는 그런 부정적 인물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백성봉이 도망해오고 난 뒤에 백주사 집이 습격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금 물자 숱한 것 죄다 뺏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자, 역시 이 부분 우리 앞에 나온 거랑 마찬가지로 이 열거법을 통해서 친일파의 결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사자성어로 사필기죠. 또는 건선징악을 드러내는 거죠. 자, 백주사는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뺏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했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이 없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독자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필귀정이고 권선징악인데, 백주사는 자신이 잘못한 걸 뉘우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백주사는 어떤 과거에 대한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역시 한 번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죠. 그죠? 자, 그런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런 묘책이 없었어. 자,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그냥 바로 이 신사 양반할 때 신사가 미스터 방인 거죠. 그 옛날에 자기가 괄시하던 그 미스터 방이 신사 차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서양 사람은 바로 S 소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서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이 미스터 방이 백주사 아니신가요?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반기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니 무엇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수를 한다던 콧빗둘이 삼보기가 분명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백주사는 콧빗둘이 삼보기로 기억하는 만큼 그만큼
방산복을 되게 깔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방산복이 신사 차림으로 이렇게 신사 양반 차림으로 이렇게 딱 내리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자네가 저 방방 이렇게 말을 막 더듬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더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백주사의 심리가 잘 드러나죠. 그지? 어떤 심리? 매우 놀란 거죠. 백주사의 심리가 매우 심리를 인물의 말을 통해서 드러냈으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일단 이때까지 다 이렇게 가로로 했으니까 그냥 가로로 묶을게요. 네, 삼복입니다. 건대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뭐 여기서 살 때는 뭐 전성기 시절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다. 의표는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같은 걸 말합니다. 집하며 식모의 어떤 친모의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이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의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라고 하는데, 자, 지금 방산복의 현재 처지가 드러나죠. 그냥 방산복의 현재 부유한의 어떤 부유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복 전에는 어떤 친일을 하면서 백주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고, 지금은 또 광복을 맞이하고 난 뒤에 방산복은 미군의 어떤 기대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부정 축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슬프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이렇게 잘 득세했던 그 시대 자체가 어떤 슬픈 거고, 작가는 이런 시대상을 또 비판하고 풍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소희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자, 이거 사자성어 좀 떠올라야 되는데 뭐가 있죠? 그렇죠. 일장춘몽 또는 뭐 인생무상, 이런 사자성어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되고 일조에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면 느끼지 아니지 못하였다. 자,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백주사의 어떤 내면 심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백주사의 심리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뭐 부끄러움 또는 되게 어깨가 축 처진 자신감이 떨어진,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방산복과 다 대비를 이루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그냥 백주사가 볼 때 지금 방산복은 누구다? 바로 코핏들이, 그죠? 코핏들이 방산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던 방산복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자, 지금 불쾌감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이거 다 심리죠. 지금 백주사의 어떤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안이 큰 세도를 부린 것이 분명했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백주사가 자, 여기 위에서 참은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참은 이유가 어떤 방산복의 힘을 좀 빌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역시 뭐 이런 것들 다 남의 힘을 빌려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호가호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 호가호위는 현재 어떤 겁니까? 바로 방산복은 S소에게 호가호위하고, 그럼 백주사는 또 미스터 방에게 또 호가를 하는 거고, 참 웃기죠. 자,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 코핏돌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비 줄 거면, 자, 지금 백주사는
지금 자기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백주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태도가 드러나죠. 역시 이런 거 다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봅시다.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다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 일장 경과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그런 거죠. 뭐 일제강점기 때 호화롭게 살았던 자신의 삶부터 광복 후 그걸 다 뺏기기까지의 과정을 다 뭐 얘기하는 겁니다.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 말이네. 그놈들은 여기서 고을 사람들이죠. 자기가 착취했다가 도로 빼앗겼던 그놈들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숙놈이랑은 목을 썰어 죽이고. 참 잔인하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꿀 안 치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지퍼고 세간 쳐부순 것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내 재산 절반 너나 주문세 절반 여보게 미시다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청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염치 없죠. 어떤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할 줄 모르고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보면 참 염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스터 방 염려마슈라고 하면서 쾌한 대답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스터 방이나 백주사나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도찐 게 진다. 정확하게 독인 개긴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MP 헌병을 말합니다.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 끌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지금 미스터 방 어떻습니까? 되게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S소희한테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되게 방산복 미스터 방 되게 허풍이나 허세 또는 우리는 허장성세라고 하죠. 를 보이는 그런 허장성세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자기 권력도 아닌데요, 맞죠? S소희한테 이렇게 호가호위하여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여기서 우리 지금 허풍 부리고 허장성세 부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방산복의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로 우리 허장성세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된 시조들이 꽤 있거든요. 시조들이 꽤 있는데 이런 거 찾아서 같이 공부하면 뭐 아마 내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다 밑줄을 다 그어놓고 여기서 보이는 방산복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작품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갖고 시조 5편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뭐 허장성세를 드러내는 그런 시조를 찾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내신 문제도 한 번씩 잘 나오니까 한번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서해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뭐 같은 말로 뭐 우리 좀 더 많이 쓰는 말로 결초보은이란 말이죠. 백골난망 백골이 돼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놓을 테니 보슈. 역시 또 좀 허풍을 부리고 있죠. 자네라면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그만 다 제발 이렇게 한다 이 말인데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허풍이 좀 심하죠. 방산복의 어떤 허풍 허장성세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꺽꿀꺽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런 미스터 방이 된 후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긴다. 더럽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집버릇 남 못 준다는 거지. 겉으로는 좀 부유해졌고 옷은 말끔하게 입어도 자, 그 생활 태도 자체는 되게 이렇게 상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그냥 현관문 위에 약간 베란다처럼 있는 그런 부분, 테라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로 나갔습니다. 자,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식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허세를 부리면서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백주사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어깨 쫙 이게 그 어깨가 거의 귀까지 쫙 올라간 상태에서 물을 입에 넣고 양치하듯이 꿀꺽꿀꺽 이렇게 하고 이제 테라스 쪽으로 가서 그 위에서 이제 이 양치물을 쫙 뱉는 겁니다. 자,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희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다시 나온 겁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헬로우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 그만 일치가 되었다. 바로 웃으면서 헬로우 하는데 그 양친물이 얼굴로 이런 거죠.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친물은 쾌쾌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쏟아져서 웃으면서 쳐드는 S소의 얼굴 정통에 가 차르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런 부분은 가 차르르 이런 거 마치 뭐를 연상케 합니까? 되게 판소리를 좀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만식의 문체를 판소리 사설체라고 하거든요. 자, 그 판소리 사설체가 직접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정통의 가 차르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상황 자체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했을 건데 어떻나요? 되게 웃기죠? 그냥 해학적 상황을 통해서 이 방산복의 이제 몰락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백절 폭포, 100번이 꺾이는 폭포인데 이건 좀 과장법이죠. 역시 이렇게 과장법을 쓴 거는 이런 어떤 해학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런 가정법을 사용했고요. 자, 이제 웃기지만 방산복 입장에서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S 소위 완전 꼭지 돌았죠. 그래서 you devil 이라고 합니다. 너 죽었어 이 새끼, 이 XX야, 네,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S 소위의 매우 화난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리 매우 화났죠. 물론 이런 거 다 간접적이죠. 말을 통해서 드러냈으니까. 자,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 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권력 관계가 딱 드러나 있죠. 지금 백주사 앞에서는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지금 S 소위 앞에서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는 이런 미스터 방의 어떤 그런 허세를 부리던 이런 모습과 지금 현재 미스터 방의 어떤 모습이 대비를 이루면서 참 쓴 웃음을 가져다 주죠. 되게 이런 미스터 방과 같은 삶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풍자적인 어떤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자,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자, 역시 여기도 현관 패턴 위주로 쫙 끊고, 역시 S 소위의 매우 화난 심리가 드러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 이런 장면, 어떤 되게 해학적 어떤 장면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 대 갈겼더라고, 마치 창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역시 어떤 판소리 사설체 제가 역시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결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사소한 사건으로 방산복의 부학 건세가 끝나고 말죠. 이런 어떤 결말을 통해서 작가는 어떤 의도를 드러낼까? 그렇죠. 어떤 기회주의적 인물의 삶을 이게 사소한 사건으로 그 부하 건세가 끝나는 어떤 그런 삶을 비판하고 독자의 비판하고 어떤 권력과 부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독자에게는 웃음을 유발하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이 결말 부분이 어떤 자, 결말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사소한 사건으로 방상복의 부와 관세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기회주의적 인물의 삶을 비판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회주의적 삶으로 어떤 얻은 그런 부와 권력은 어떻다. 그냥 금방 사소한 사건으로 끝날 수 있다. 바로 권력과 부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마지막 세 번째, 독자에게 웃음을 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웃음은 그렇게 유쾌한 웃음은 아니겠죠. 이걸 보면서 되게 좀 허탈한 웃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웃음이 다 풍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미스터 방에 대해서 한번 소설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옆에 보면 우리 핵심 정리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 우리 성격 부분에 어떤 비판적, 풍자적, 해학적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 강복 직후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어떤 비판한다 또는 풍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특징 세 가지 있죠. 뭐 다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해학적 문체, 그다음 판소리 사설체, 그다음에 비판과 풍자에 대상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 인물, 이 주인공으로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자, 이런 게 특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는 뭐 작품 해설도 있고 보충 자료로 뭐 미스터 방의 의미, 작품의 풍자성, 부정적인 인물 설정, 의 특징, 자,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읽으면서 좀 중요한 부분에다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미스터 방 단편 소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